황복사지를 찾아갔지만 달랑 3층 석탑 하나가 맞이한다. 경주 낭산 동북쪽 자락 평범한 농촌 마을 어구이다. 산 좋고 물 좋은 가람이 아니다. 봄에 가면 노란 장다리 꽃이 피어 나비 호호 날 때가 있다. 길가에 대나무가 일렁이며 흐르는 세월에 온몸을 씻고 있다. 그뿐이다. 아니, 맑은 바람과 햇빛 외에 더 내놓을 것이 없다. 한 마리 나비 나풀나풀 우리의 시선을 인도한 곳이 고적 안내판이다. 이 평범해 보이는 3층 석탑이 국보이고 이 탑이 조성된 것은 신라 효소왕 때인 692년이라는 연대가 나온다. 조성된 사연도 있단다. 3층 석탑은 가문사탑이나 고선사탑과 닮아 있지만 그들보다는 작고 참 안정감이 있다. 꼭대기에는 노반만 남아 있다. 촌길에서 무던한 사람 만난 것 같다. 의상대사가 654년에 출가한 절이 황복사인데 이곳이 그 절터가 확실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654년 전에 이 절은 창건되었으리라. 그러나 1942년에 이 탑을 해체 수리할 때 나온 소중한 유물과 사연을 생각하면 저 탑을 누가 평범한 탑이라 하랴. 2층 지붕돌 안에서 금동 사리함과 순금 불상 두 구를 비롯하여 소중한 유물이 나왔다. 이때 발견된 보물들은 모두 서울중앙국립박물관에 있다고 하니 일단 그리로 가자. 이곳은 서울중앙박물관. 이 방에 그 탑에서 발견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것이 그 탑에서 발견된 두 순금 부처이다. 이것이 사리함 뚜껑의 명문이다. 불상이 담겨있던 금동제 사리함 뚜껑에 이처럼 해서체로 1행에 스무자 총 18행이 새겨져 있고 이 사리함에는 99개의 작은 탑들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그곳에서 나온 구슬과 금제, 은제, 고배이다. 우리는 그 뚜껑의 명문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 그 명문에 따르면 692년에 신문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비였던 신목태후가 아들 효소왕과 함께 신성한 영령을 위한 선원 가람에 그 3층 석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때 금부처 등 많은 보물을 탑에 넣었으리라. 이곳을 종묘 성령 선원 가람이라고 부른 것은 이 사찰이 종묘 기능을 가졌음을 말한다. 효소왕은 신문왕의 아들이고 문무왕의 손자이다. 신문왕이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왕암 가까이 가문사를 지은 것처럼 신문왕이 죽자 왕비였던 신목태후가 아들 효소왕과 함께 신문왕릉에서 멀지 않는 이 황복사에 3층 석탑을 세웠던 것이다. 신목태후를 생각하면 가슴에 진한 감동이 묻어온다. 신목태후는 김흠운과 요석공주의 딸이다. 요석공주는 무열왕 김춘추의 딸이다. 김흠운은 내물왕의 7대 손이니 당시의 왕과는 촌수가 먼 편이다. 그 김흠운이 655년 백제와의 조천성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니 신목태후는 아주 어릴 때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잃었을 것이다. 청상 과부가 된 어머니 요석공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다니. 그것도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거린처럼 온 천지를 쏘다니면서 온갖 기행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성거사와 결혼하다니. 그 새아버지가 곧 원효이고 그 새아버지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바로 설총이다. 말하자면 신목태후와 설총은 아버지 다른 남매이다.
원효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을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에게 자상한 가장이었을까? 그랬었다면 신라 천지에 수많은 원효암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원효가 떠돌아다니기엔 통일된 신라도 좁았다. 그러나 어머니 요석공주는 달랐다. 자식에 대한 애착과 정성은 남달랐다. 딸은 조카 즉 신문왕에게 시집보내 왕비로 만들었다. 딸로서는 남편이 외사촌인 셈이다. 아들은 국학에서 수학하여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그 딸이 왕비가 된 데에는 딸도 상당한 덕성과 재색을 겸비했으리라. 삼국사기에는 신목왕후와 신문왕의 혼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혼인의 기일을 정하고 납치하였는데 예물로 보낸 것이 비단이 15수레이고 쌀,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포, 젓갈이 135수레였으며 벼가 150수레였다. 신목태후는 신문왕과 대략 9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였다. 692년에 신문왕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남편 왕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했으리라. 6살 먹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니 그가 효소왕이다. 그 3층 석탑에는 그런 그녀의 그리움과 애달픔이 맺혀 있으리라. 8년 뒤인 700년에 신목태후가 남편을 따르고 또 702년엔 아들 효소왕마저 세상을 버리자 왕위에 오른 그의 아우 성덕왕이 즉위한 지 5년 만인 706년에 어머니와 형의 명복을 빌고 자신이 전륜 성왕이 되어 태평성대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불사리 사가와 6천 크기의 순금제 아미타상 1구 그리고 무구정광대 다라니 경 한 권을 석탑 2층에 안치한다고 사리함의 뚜껑에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물먹과 실제는 왜 차이가 날까? 실제로 나온 것은 금제불상 2점, 작은 금상자, 은상자, 금제와 은제 고배, 유리판, 유리구슬 등이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은 없었다. 자, 이 금제불상들을 살펴보자. 순금이라 화려한 빛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금동이었다면 푸른 녹이 끼었을 텐데 말이다. 한 구는 입상이고 한 구는 좌상인데 둘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왼쪽 입상은 높이 14cm 정도이고 692년 석탑 건립 시기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오른손은 위로 들어 시무 외인을 하고 있으나 왼손은 옷자락 끝부분을 쥐고 있다. 광배는 보주형의 두강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 화연문을 정교하게 투조하였다. 오른쪽 좌상은 높이 12cm 정도이고 706년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적이고 유려하고 자연스러워 통일신라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불두 바로 뒤의 광배 중앙에는 연꽃잎이 덧대어 있다. 수인도 7세기에 유행했던 아미타불의 수인이다. 사학자들은 이 명문을 읽으면서 역사적 사실만 챙길 뿐 거기에 묻어있는 천년 전의 흥건한 정서와 문학적 상상은 도회시한다. 이 명문의 멋진 문체를 감상해보자. 신문왕의 통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칭찬한다. 무릇 성인은 가만히 있어도 혼탁한 세상에서 백성을 기르고 덕이 지극하여 억지 없이 세상의 만물을 제도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얼마나 멋진 문장인가. 성덕대왕의 수명은 산하처럼 오래고 지위는 알천처럼 크며 많은 자손을 갖추어 칠보의 상서로움이 드리워지기를 바란다. 얼마나 웅장한 비유이고 과장인가. 특별히 성덕대왕의 왕비는 몸이 달의 전기와 같고 수명은 겁수와 같기를 바란다. 왕비로서의 덕목과 아름다움을 달의 전기로 맺는다.
내외의 친속들은 장대해지고 자손들이 보배로운 가지에 무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란다. 또한 범천, 재석, 하천왕의 위덕이 더욱 밝아져 기력이 자제하여 천하가 태평해지기를 바란다. 이 화려한 불교적 비유는 깊은 불심이 아니고선 나오기 어렵다. 이렇듯 명문 곳곳에 박힌 비유가 보석이 아닌가. 기원이는 부처의 세계에 넘나들고 지극한 믿음이 수정같이 맺혀 이런 표현을 빚어내었으리라. 이 명문에 따르면 이 성덕왕 때 이 사업의 책임자 중에 소판 김순원이 있었다. 김순원은 이 사업을 이룬 지 14년 후엔 딸을 성덕왕의 후비 소덕왕후로 들여보냈고 33년 뒤엔 또 다른 딸을 효성왕의 왕비 해명왕후로 들여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효성왕은 이모와 결혼했고 해명왕후는 시어머니가 곧 언니였다. 이 명문의 문체를 보면 설총이 쓴 감산사지에 나온 명문을 떠올린다. 이 명문을 쓴 때가 706년인데 감산사 두 명문은 719년과 72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두 명문은 설총이 지었다고 보는데 이 명문도 그가 지었거나 아니면 이런 문체가 당시의 가장 숭엄한 규범적인 문체였으리라. 다시 황복사지를 찾았다. 바람과 빛과 대나무는 그 신목 왕후의 절절한 사연이나 그 화려한 문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봄바람이 눈물겹게 불어왔다. 이 경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무심하나. 이 절터를 최근에 발굴하여 금당지, 동서목탑지, 중문지, 회랑지 등을 확인하고 금동불입상과 금동판불, 비석조각, 치미, 노규전 등 유물 70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더욱 의문에 쌓였다고 한다. 12지신상 기단과 그리고 종묘 기능을 한 건물지의 대석단 기단 2기가 특별하여서 더욱 의문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 귀부 2기를 보라. 이 두 비의 파편들이다. 여기서 발견한 석재를 보라. 이 석재들이 쓰였을 웅장한 건물과 이 귀부의 비석이 사라진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주변의 미완성 왕릉이 이제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1000년 넘어 논바닥에 의문의 석재가 버려져 있었고 그 정체를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오늘날 학자들이 밝히기로는 이것은 미완성 왕릉이다. 지대석, 탱석, 면석, 상대갑석 등을 캐내 이렇게 원형으로 세워 놓았다. 미완성 석재가 많다. 이 석재는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자 경덕왕의 형이고 앞에서 이모와 결혼했다고 한 제34대 효성왕의 능을 만들려고 준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효성왕은 연대로 뼈를 뿌리고 말았다. 능침을 생전에 준비해 두었으나 왕이 산골하라는 유언을 하여 만들고 있던 왕릉을 이렇게 폐기한 것이다. 다시 돌아보자. 어떻게 탑 하나만 겨우 남기고 그 화려하던 건물과 탑과 비석들은 마법에 의해 사라지듯 몽땅 어디로 사라져 버렸단 말인가. 그 찬란했던 선원과람을 상상할수록 안타깝고 화가 나 발로 돌멩이 하나 3개 차볼 뿐이다.